안녕하세요. 한용운의 해당하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화가 피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기약을 어긴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가 해당화에 해당되겠습니다. 1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당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용운 님이 썼던 시대상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당신은 기다림의 대상으로서 님이나 조국 강복이 되겠습니다. 즉, 기다림의 대상, 조국 강복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화 많이 중요하죠. 해당화에 세무땡이 치시고, 자, 해당화의 의미적 해석은 당신이 오기로 약속한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해당화가 네, 범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화 약속의 매개물로서 약속의 매개물 자, 범을 상징합니다. 자, 폐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의 밑줄 여러분 하였습니다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높임법을 쓰고 있죠. 우리가 높임법을 쓴다라는 거, 즉 상대에 대하여 공경의 뜻을 나타낼 때 우리는 경어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겠습니다. 경어체. 그러면 경어체의 개념을 여러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경어체란 말이 나올 때는 상대에 대하여 공경의 뜻을 지닌다. 예문을 하나 들겠습니다.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즉 하십시오체에 해당되는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소서가 바로 경어체가 되겠습니다. 김남조의 겨울바다라는 시입니다. 자, 범은 벌써 늦었습니다. 범의 색깔 넣으세요. 중요 표시. 자, 범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범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중요 표시 하시고, 자, 범의 의미는 님과 재를 약속한 시간, 즉 재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님이 오지 않아 슬픈 시간, 네, 슬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은 계절감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즉 자연현상을 통해 하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자연현상 통해 하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늦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씁니다하고 또 여기 씁니다가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네요. 자, 경어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경어체를 사용한 이유는 자, 마지막 문장이 나올 때 우리는 가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군을 통한 운율감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가군을 통한 운율감 형성. 그럼 여러분이 이 가군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앞문장 첫 어절에 반복이 될 때 우리는 두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반복이 될 때 요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반복이 될 때 가군이 되겠습니다. 이 가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 문장에 반복이 됐으니까 자,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범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자, 합니다도 마찬가지죠. 경어체. 자, 그 다음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해석을 하면 당신과 저에 대한 갈망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 범이 오고 보니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자, 해석하면 님은 오지 않고 범이 온 것을 원망하고 있죠. 즉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안감 또는 원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범이 오기 전에 온다는 님이 오지 않고 있죠. 님이 오지 않음. 자, 이제 2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더니. 자,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철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통상 이렇게 표현하죠. 속도 모른다. 또 심정도 모른다. 즉 하자의 속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자 아이들의 네모땡이 치시고요. 아이들은 의미하는 바가 뭐다면 범이 왔음을 알려주는 대상이죠. 그래서 범이 왔음을 알려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시적 하자의 상황과 대조적이죠. 그래서 하자와 대조되죠. 대조됨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조 뒷동산에 해당화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자, 뒷동산에 해당화 피었다고 말하기로 즉 범이 오고 꽃이 핀 것에 대한 기품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품을 의미합니다. 자, 해당화 세모땡이 치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해당화의 상위적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화의 상위적 의미는 님과의 재해가 되겠죠. 재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오지 않은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더니 듣고도 못 들은 채 했다란 말은 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과 범이 온 것을 믿고 싶지 않아서죠. 즉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쓰도록 하세요. 해당하에 개화 소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외면하고 있는 거죠? 즉 일부러 외면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속한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죠? 야속한. 야속한의 의미는 여기에서 외면하고 싶은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야속한 봄바람 이렇게 수식하고 있네요. 즉 외면하고 싶었던 시간의 경과를 인지시킨 존재에 대한 자, 원망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원망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속한 봄바람은 자, 이 봄바람이 바로 1년에서 배운 것처럼 이때 봄바람은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대상이죠. 예,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 그려. 자, 시적 하자로 하여금 봄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 경대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경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경대. 이것은 그 여자분들이 거울을 놓고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화장대. 그걸 경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하자가 누구이나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시적 하자가 여성임을 알려준 거죠. 여성.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험 없이. 자, 여기서 실험 없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약속을 어긴 사실로 인하여 허망함과 허탈함으로 맥이 빠진 하자잖아요. 그래서 실험 없이는 주어서 하고 그다음에 대고를 수식하고 있죠. 즉 자신의 간절한 기다림이 허망해져 버린 상황에서 하자가 느끼는 서글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글픔.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자,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댄다라는 것은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죠. 그 그리움.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 피었냐고 물었다는 것은 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을 드러낸 거잖아요. 즉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안타까움이 되겠습니다. 하자의 정서는 안타까움. 그 다음에 씁니다 했으니까 이것도 아까 배웠죠? 자, 표현법은 경어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군을 통한 운율감 형성이죠? 운율감. 즉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마지막 문장에 똑같이 끝나면 이걸 우리가 가군이라고 했죠. 가군. 기억하셔야 됩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즉 님과 제하지 못하는 슬픔으로 눈물이 쏟아진 거잖아요. 즉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드러나 있죠. 나는 하자일까요? 청자일까요? 여러분? 네, 하자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청자예요. 나는 하자고. 그다음 눈물에 비쳐서 눈물에 세무땡이 치시고 이때 눈물은 님을 향한 하자의 간절함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야속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러움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움도 드러나 있는 거죠.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이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의미적 해석을 하면 눈물 어린 눈에 비친 꽃이 두세 개로 번져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픔의 눈물 때문에 번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슬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됩니다는 표현법이 경어체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가군을 통한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연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님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안을 마치고 박제3의 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제3의 한이라는 시는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서러운 사랑을 님이 계신 저승에서라도 감나무 가지처럼 뻗어가서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좀 대라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표현법에는 도치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탄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치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열매가 달린 나무는 감나무쯤 되라 이렇게 가야지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나왔으니까 도치법이죠? 그러면 이 감나무를 도치법으로 보는데 도치법이라는 개념 정리 상당히 중요하겠죠?
도치법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치법이라는 것은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 자,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의 예문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이 작품은 최승호의 대설주의보에 나온 작품이죠. 최승호의 대설주의보라는 시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거칠한 굴뚝새가 날아온다. 이렇게 하지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장 여순이 서로 바뀌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도치법. 좋은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나무쯤 되라 할 때 감나무는 시의 천멸에 지금 제시했죠. 그래서 도치법이죠. 그 다음에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그래서 서러운 노을빛 밑줄. 자, 서러운 노을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여러분. 노을빛이니까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떤 이미지? 네, 색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서러운 했으니까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애상적 정서. 됐죠? 예. 자,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자, 여기서 열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그리움, 즉 사랑과 설렘이 응축된 하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사랑과 설렘이 자 응축된 하자 마음이 드러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는 했으니까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나무는 했으니까 어떤 정결함이가 드러나 있어요. 즉 감탄형 정결함이죠. 또는 영탄법이라 해도 됩니다. 감탄형 정결함이 됐죠? 자, 이제 1년의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1년 주제. 서러운 노을빛 감처럼 익은, 즉, 님에 대한 서러운 사랑이 드러나 있죠? 그 님에 대한 서러운 사랑. 이렇게 1년 주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것이는 뭘 가리켜요, 여러분? 네, 감나무가 되겠습니다. 그죠? 감나무. 감나무가 되고요. 제대로 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가로치세요. 즉, 감나무 가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승밖에 없는 것 같다 했으니까 저승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승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모땡이. 자, 그럼 이제 저승의 의미적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반드시. 저승은 사랑하는 님이, 자, 어찌하였음을 알 수 있죠? 죽음이죠? 그래서 죽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있고요. 즉, 한의 원인이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두러질까 본데, 즉, 그것에서 본데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간접적인가요? 마지막 휘두질까 본데 했으니까 간접적이죠.
간접적으로나마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간접적, 그 다음에 소망이 드러나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하던 사람,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내 생각하던 사람이란 것은 서러운 사랑의 대상인 님이죠. 네, 서러운 사랑의 대상인 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님. 예, 됐죠? 자, 이제 이연의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를 통해 님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한 거죠? 사랑을 전하고자 한, 됐죠? 자, 이제 3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안바당에 심고 싶던 뜨거운 열매가 될런지 몰라. 여러분 눈에 훅 들어오는 게 있죠? 몰라죠? 몰라. 여기도 있네요. 몰라. 자, 여러분 공통점 뽑으세요. 몰라. 공통점. 아까 설명했었죠, 여러분? 뭐가 돼요? 그쵸? 감탄형 총결함이. 그 다음에 시어 반복을 통해서 전절은 시어 반복이고 후절은 하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죠. 하자의 정서 강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마당에 심고 싶던 앞마당의 세모땡이 중요합니다. 앞마당 의미적 해석, 즉 앞마당의 상징적 의미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앞마당은 마음을 의미하죠. 마음. 자, 느꺼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여기서 느꺼운 밑줄. 여러분 느꺼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향수라는 작품에서 배웠죠. 이와 유사한 것을. 느꺼움. 즉 어떤 느낌 마음에 벅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느꺼운은 예, 느껴운의 시적 허용이 되겠죠.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 되겠습니다. 시적 허용의 개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문법학에 또 신조어, 구어, 사투리 같은 경우가 올 때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시적 허용 중요합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열매. 그래서 열매는 하자의 사랑을 의미하겠죠? 사랑.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될는지 몰라라는 말은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이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해적 인식이죠? 해의적 인식. 자, 됐습니까? 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문장 또 들어가겠습니다.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의 내 전 서름이요 전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진 몰라. 그에서 몰라까지. 자, 이렇게 묶으면 이 내용의 의미는 이미 하자의 사랑을, 즉 하자의 서러운 사랑을 알아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회의적 인식이 드러나 있죠. 회의적 인식.
잠시 화면이 옆으로 그냥 나가버렸네요. 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적 인식이라고 방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회의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 빛깔이에서 열매 빛깔의 의미는 서러운 노을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을빛. 전생의 내전서름이요. 내전서름이요라는 요 말은 님을 향한 사랑이 하자의 삶에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죠. 즉 사랑의 마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는 서름,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서름과 이 소망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름과 소망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그래서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밑줄 긋고 이 부분은 그 사람이 하자의 서름과 소망을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이 드러나 있는 거죠. 회의감. 그 다음에 아니에서 마지막 문장 몰라까지. 어떤 의미가 여러분 있을까요? 네. 그 사람 역시도 서름으로 살았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추측. 즉, 그 사람이 자신의 심정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공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몰라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시구의 반복이죠. 시구의 반복. 자,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주제 의미를 강조하거나 또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죠. 의미 강조, 또 리듬감 형성. 자, 이제 3년의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님이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데서 느끼는 서러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우리가 박재삼의 한이라는 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내신에 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1번 문제에 해당되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는 거, 또는 서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는 거, 거기에 관한 내용,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한용운 해당하에 해당되는 특징, 특징이 1번 시험지로 잘 나오죠?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한용운에 해당하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1번, 자연현상을 통해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자, 자연현상을 통해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이때 자연현상은 범을 의미하죠, 범. 그 다음에 하자의 정서는 대표적으로 주제와 관련이 되는데 그림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프고
두려운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예를 들어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어떤 의미를 사용하여 자, 경건한 분위기와 뭘 형성하죠? 자, 밑줄친 부분에 들어간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5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경어체죠. 경어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율감이죠. 리듬감, 다른 말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박제삼의 한이라는 시에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제삼의 한이라는 시에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중요 표시하시고요.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의 1번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박제3의 한의 대표적인 것은 시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시어 반복을 통해 물론 시구 반복도 있어요. 마지막 3년 마지막 문장에 자, 은율감 형성 그다음에 2번 아까 여러분 시적 허용이 있었죠? 그 시적 허용은 늦거운 여기에 있었죠? 늦거운 그래서 시적 허용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여기 시적 허용에 자주 사용되는 하위 요소가 있죠. 보통 4개가 있습니다. 시적 허용이 될 때는 일단 문법 파괴, 다른 말로 모순어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법 파괴, 자 모순어법, 그 다음에 신조어, 그 다음에 고어, 그 다음에 사투리 이런 부분에 시적 허용이 많이 사용되죠.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자의 정서를 드러낼 때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다라는 것 중에서 색깔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색채 이미지를 사용한다. 뭐 요 정도 여러분이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색채 이미지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백록담에서 배웠었는데 색채 이미지에 대해서 자 한번 또 시험지에 내볼게요, 여러분. 자, 색채 이미지가 2가지 이상일 때는 어떤 색채 이미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단일한입니까? 다양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양한이 되겠습니다. 2가지 이상의 색채가 나올 때는 다양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여기서도 자연물을 매개로 하고 있죠, 여러분. 자연물. 자, 자연물 매개로 하자의 사랑과 한을 형상화시키고 있죠. 하자의 자, 사랑과 한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자연물을 우리가 매개로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박제삼의 한과 한용운에 해당하여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즉 영탄법. 이걸 통해 사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감탄형 정결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 3, 4차시는 4반에서 7반까지 가르치는 지수쌤이 소설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